확률 통계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 경우의 수랑 확률을 배우기 시작을 하거든. 그치?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거는 어떤 정보들이 쭉 있을 때 그 정보들을 해석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따져보고 그것들의 확률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분포들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용도거든. 그래서 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마지막에 아마 순열의 개념, 줄 세우기 개념을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뭐지? 어,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는 거, 뭐 대표 선수 뽑기 이런 것들도 했었고 그때부터 경우의 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가면은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에서 한 번 더 이제 공식화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그 순열과 조합에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들을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배울 거야. 그래서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확률 통계 과목의 첫 번째 단원은 경우의 수 단원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우리가 해오던 대로인데 이제 좀 독특한 뭐 순열과 조합이 있는 이런 유형들을 다뤄볼 거고요.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건 선생님이 지도를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이항 정리라는 게 있는데 뭐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크게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확률을 다루기 시작을 해요. 비슷하죠, 그죠? 경우의 수 다루고 확률을 다루고. 그래서 이러한 확률의 형태들, 여러 가지 유형들을 배울 거고요. 마지막에 최종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두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확률을 가지고요. 걔네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 선거나 뭐 지방선거 이런 데 관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보통 개표가 다 되기 전에 당선 유력, 뭐 당선 확실 이런 거 뜨는 거 본 적 있어? 그런 게, 개표를 다 하지 않았는데 왜 저런 정보를 띄우지? 허위 사실 아닌가?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어. 선생님은 예전에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 왜 표도 다 안 까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거짓말 아닌가?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단원에 있는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그거는 그 확률을 가지고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정보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 범위를 잡아보면 이항 정리라는 여기 첫 번째 전체 단원, 이게 중간고사에 들어가거나 조금 더 나가서 조건부 확률 있죠? 이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첫 번째 경우의 수 단원을 진행해 볼 텐데 한 번만 더 넘어가 보자. 순열과 조합에서 여기는 빠르게 읽고 뒤에 순열 조합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보고 진행해 볼게요. 합의 법칙은 경우의 수를 합한다인데 언제 합할 거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할 거야. 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 이 얘기를 계속 물어봤었잖아요, 사실. 그게 합할 건지 곱할 건지를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고배 법칙이 있는데 고배 법칙을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경우의 수를 곱할 거야.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제일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그려놔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길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3개의 길이 있고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데 길이 4개 정도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데 A에서 첫 번째 이렇게 해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길의 개수는 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냐면 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잖아, 그치? 그렇게 세는 것 자체가 합의 법칙이란 얘기야.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맨 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중간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아래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거든. 한 길을 따라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길은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합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합의 법칙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오던 것들을 뭐 굳이 법칙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3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합의 법칙을 쓴다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경우도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각각의 합의 법칙을 쓴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A에서 B로 갔는데 끝내지 마시고 C로 가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B까지 도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C까지 가야 되잖아.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아까 나눠놨던 게 A에서 B까지는 세 가지, B에서 C까지는 네 가지인데 얘는 지금 B에서 멈추지 않고 C까지 연결이 돼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A에서 맨 윗줄을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택을 또 해야 되잖아. 그치?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길을 타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오는 길 하나에 선택권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길을 선택해서 와도 네 가지의 선택이 붙는 거고 맨 밑에 길을 타고 와도 네 가지 선택이 붙는 거야.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2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게, 그렇다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네 가지인데 얘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연속적이라는 거는 동시에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곱한다. 이렇게 주면 되겠다.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해석이야. 맞죠? 그래서 헷갈리면 요 길찾기 문제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이제 순열과 조합이니까 순열 조합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순열은요. 자, 여기 밑줄 치는 걸 잘 봐. 내가 뽑아야 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후보들이 있는데 그게 서로 다른 n개. 표시를 꼭 해두세요. 나중에 서로 같은 n개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녀석은 n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사람은 다 다르니까 n명의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도 좋겠다. 중에서 알개를 선택하는데 일열로 나열한다. 여기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열로 나열. 나열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 설 사람, 두 번째 설 사람, 세 번째 설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리가 구분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서가 있다. 나열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하냐? 조합에서는 순서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순서가 있는 나열, 순열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퍼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순서 있게 뽑는다. 그 n개는 서로 다른 n개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 있게 뽑는 걸 퍼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오랜만에 하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명 줄 세워야 되니까 자리는 3자리를 마련해 둬야겠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치? 해서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써본다라고 하면 맨 앞자리, 왼쪽을 맨 앞자리라고 할게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후보 5명. 맞지?
그 다음에 한 명 썼으니까 이제 후보가 4명으로 줄었어요.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4명, 세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3명. 그러면 줄 세우는 게 하나, 둘, 셋, 요 세 자리를 다 채워야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즉, 이 경우의 수는 곱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5명 중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가 돼요. 이거를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는 나열, 순열, 퍼미테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NPR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게. NPR은 R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자리를 R개를 마련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따따따따, 두 자리 더 이렇게 R개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볼게요. 근데 몇 개인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쭉쭉쭉 가서 마지막이 R번째 자리일 거니까 그 앞은 R 빼기 1번째 자리 이렇게 자리 번호를 붙여놔 볼게요. 괜찮지?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써보면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의 후보는 n명이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n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은 하나 줄겠죠, n 빼기 1. 그 다음도 하나 줄겠죠, n 빼기 2. 그러면 쭉쭉쭉 가면 R번째는 도대체 몇 가지 경우가 생겨야 될까?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여기는 그러면 뭐 n 빼기 r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인데 그게 아니고요. 잘 봐. 여기는 하나씩 줄어가지, 그지? 그런데 자리 번호를 보면 하나씩 늘어간단 말이야. 번호는 늘고 경우의 수는 줄면 얘네들은 합하면 일정하겠지. 하나씩 늘고 하나씩 주니까. 한번 볼까요? 아래 위를 한번 더해보면 첫 번째 자리는 n 더하기 1. 두 번째 자리도 더하면 n 더하기 1. 세 번째 자리도 더하면 n 더하기 1이지. 그러면 마지막 자리도 사실 더했을 때 n 더하기 1이 돼야 돼. 그치? n 더하기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n 더하기 1 빼기 r 이렇게 해놓으면 두 개 더하면 n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니까 n 빼기 r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n 빼기 r 더하기 1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살짝 바꿔놓을게. 여기는 n 빼기 r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하기 1이 들어갑니다. 괜찮죠? 이게 NPR의 개념이야.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여기서 팩토리얼 개념을 한 번 더 가져와서 얘기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뒤에 그냥 한 줄로만 되어 있는데 설명하는 김에 다 합시다. 팩토리얼 개념은 n 팩토리얼이라고 읽고요. 앞에 적혀진 n부터 하나씩 숫자를 줄여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냐면 1까지 곱하는 거야. 사실 곱하기 1은 의미가 크게 없긴 해요. 그래서 외워둬야 되는 몇 가지 팩토리얼들이 있어요. 3팩토리얼 얼마? 6 좋아. 왜 웃어? 4팩토리얼 얼마? 수업 듣는 너희 둘밖에 없어. 얘는 문제 풀고 있는. 5팩토리얼? 6팩토리얼? 그렇지. 요 정도는 계산상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이거는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팩토리얼 개념을 여기다가 녹여 넣어 볼 텐데요. 짜잔. R 자리를 마련해 놓고 경우의 수를 쭉 썼는데 결국은 이만큼 줄 세우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는 다 곱해야 되겠습니다. 곱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곱하겠죠? 맞지? 괜찮나요? 그런데 얘 가만히 보면 n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n-r까지 곱하는 건데 n-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건데 이게 1까지 곱하고 있어야 n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npr이라는 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하나씩 줄여서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한 거를 npr이라고 할 건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거를 팩토리얼 개념을 써가지고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해 보려는 거야. 그러면 잘 봐. 뒤에는 사실 없는데 여기 만약에 곱하기 1까지 쭉 줄여서 쓴다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쓰자. 줄여서 쓴다 그러면 얘보다 하나 작은 게 n-r이고 그거보다 하나 작은 게 n-r-1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 줄여서 1까지 곱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n 팩토리얼인 거잖아. 맞니? 게다가 n-r부터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하는 거를 간단하게 n-r의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npr이라는 거는요. npr이라는 거는 분자를 n 팩토리얼로 갖다 놓으면 이만큼 다 쓰게 된 거잖아, 그치? 그 중에 누가 없어져야 돼? 얘가 없어져야 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모의 n-r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탁 약분되면서 npr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npr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요. 앞에 있는 n이 분자의 팩토리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이 n 빼기 r로 이렇게 분모로 팩토리얼 내려오더라. 이 구조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퍼뮤테이션 개념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넘어가 보자. 그래서 다음 장에 여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MPR의 개념은 이렇게인데 요거보다는 밑에 있는 공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NPN이라는 거는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이거 뭐야? N개 다 나열하는 거지. 이게 N명 줄 세우기 유형이에요. N명 줄 세우기. 그래서 줄 세우기 유형이네요 라고 하면 팩토리얼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명 줄 세우세요라고 하면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5 팩토리얼이라고 바로 접근하고요. 10명 줄 세우기 하면 10 팩토리얼이라고 접근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NPN은 이렇게 되는데 NPN을 공식 한번 적용해 볼게요. NPN이라는 거는 공식에 따라 앞에 있는 거 분자로 가져가서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빼서 팩토리얼 n 빼기 n은 0이잖아. 그래서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야. 맞지? 근데 이거는 n명 줄 세우기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n명 줄 세우기는 n 팩토리어야 하거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0 팩토리얼은 우리가 앞으로는 항상 1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NPR이라는 공식이 잘 적용되려면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NPR 공식은 됐고 자, NP0 이거는 의미로만 해석해도 좋아. 얘는 N개 중에 안 뽑을 확률이야. 나 안 뽑을래 라는 선택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얘도 공식으로 적용하면 여기다가 써볼까? NP0는 앞에 있는 거 분자 팩토리얼 앞에서 뒤로 빼서 팩토리얼 그런데 빼봐야 뭐 n이니까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공식이 잘 적용되죠, 그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순열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 있게 뽑는 거 이거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있냐 없냐를 구분하자. 조합은요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거 표시해 놓을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가 없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R개를 뽑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5명 중에 반장, 부반장, 총무 이렇게 역할이 다른 걸 뽑는 거는 순서가 달라지면 역할이 달라지니까 그건 순서 있게 뽑는 거고 대표 3명을 뽑으세요라고 하면 사실 대표 자격은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순서 없이 뽑는 거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고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NCR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순열에서 순서 바꾸는 개념만 없애면 돼. 알겠죠? 그래서
방금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순서를 생각하는 게 npr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r명이 줄 서 있는 상황이지. 하면 여기서 r명을 줄 세우는 게 뭔데? 아까 줄 세우기 유형에서 r명 줄 세우는 거는 r 팩토리얼이었다 그랬단 말이야. 이거 꼬였는데 r 팩토리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없애버리면 되지. 해서 r명 줄 세우는 만큼을 없애버려. r 팩토리얼. 요 녀석이 우리가 찾는 콤비네이션이 됩니다. 요 구조야. 순열에서 순서를 없애버리면 조합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정리하면 NCR은 자 NPR이라는 게 N 팩토리얼을 앞에서 뒤로 빼서 팩토리얼이었고 여기 R 팩토리얼은 원래 나눠졌던 요 녀석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비네이션 식도 좀 잘 알아두시고 사실 요 나중식보다는 앞에 있는 두 식을 활용하는 게 더 좋아요. 순열과 조합은 이런 관계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됐고요. 조합의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번 봅시다. NC0은 아까 퍼미테이션 했을 때랑 똑같아요. N개 중에 0개 안 뽑는다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공식 적용해도 마찬가지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퍼미테이션이랑 다른 게 NCN 이거 봐봐. NCN은 N개 중에 N개를 뽑는데 순서 없이 뽑을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밖에 없냐면 전체를 뽑는 상황밖에 없는 거지.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NC1은 N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N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NP1도 마찬가지야. N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순서 있게 뽑지만 혼자서 무슨 순서가 있겠니, 그지? 그냥 걔는 뽑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N개 중에 하나 뽑는 N가지. 퍼뮤테이션도 마찬가지야. 자, 두 번째, 요 녀석이 사실은 조합에서 좀 많이 쓰이는 공식이 되겠죠. NCR과 NCN-R. 요거를 쌤이 예로 많이 들어주는 게 이제 5명 중에 뭐 3명 뽑는 경우를 볼게요. 5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순서 없이 뽑아가지고 니네들은 테스트 빼줄게 라고 했어. 그럼 남은 2명은 테스트를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너네 테스트 안 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나 5명 중에 아까 3명 말고요. 2명은 니네 테스트 보고 가 라고 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야. 맞지?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2명을 딱딱 찍어서 니네 둘은 테스트 봐 하는 순간 나머지 3명은 환호를 하는 거잖아. 왜? 나는 안 봐도 되니까. 개념이 똑같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5명 중에 3명 테스트 보지 않는 애들을 뽑는 게 5C3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테스트를 봐야 하는 2명을 뽑는 거랑 경우의 수로 따지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5C3은 여기서 5에서 3을 빼면 2잖아요. 나머지 개수. 이렇게 순서 없이 뽑는 거랑 같더라. 하면 이 공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겠죠. NCR이니까 전체에서 이거 R개를 뽑는데 그 나머지 개수는 N에서 R을 뺀 거잖아. 그치? 요 콤비네이션이랑 같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CR 요거 NCR이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된다. 요거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NCR이라는 거는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건데 우변처럼 이렇게 왜 두 개로 되어 있는지를 잠깐 볼게요. NCR을 뽑는데 첫 번째는요. 특정한 대상을 제외하고 뽑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뭐 특정한 대상은 N명, 뭐 사람이라고 하면 N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어. 근데 선생님을 제외하고 R명을 뽑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N명 중에 나는 이미 제외되어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한 명이 줄었겠죠? 그런데 아직 뽑아야 되는 대상은 R명이 일정해. 한 명도 안 뽑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에서는 한 명을 빼는데 아직 R명을 뽑아야 되긴 해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특정한 그 대상, 조금 전에 예를 든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대상을 포함해서 알명을 뽑는 거야. 날 포함해서 알명을 뽑아야 돼.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선생님을 일단 뽑아 놓고요. 그러면 후보들이 나는 뽑혀 있으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n-1명이 되겠죠. 이미 나는 뽑아놨으니까. 그 중에 몇 명 뽑아요? 라고 하면 자리 하나는 선생님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r 빼기 1 나머지 자리를 채워주면 되죠.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한 거야.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이거는 관계의 식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공식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면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가자. 콤비네이션도 자주 나오는 값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보자마자 자꾸 체크를 해서 그냥 외워서 바로 쓸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OC3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다뤘듯이 OC2고요. OC는 콤비네이션 공식 적용해서 뚝딱뚝딱 해보면 이거는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C2, OC3은 10이다. 이거는 외워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6C2 이것도 자주 나오는 녀석이야. 얼마겠니? 분자는 6P2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6, 5, 그 다음에 2팩토리얼로 나눈다. 얼마? 15. 6C, 3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분자는 퍼뮤테이션으로 6, 5, 4 3개 나열 하고요. 6, 5, 4. 분모를 3 팩토리얼로 나누면 20 이렇게 되겠죠. 4C도 자주 나오니까 위에다 쓸게요. 4C2, 4, 3, 2팩, 6. 요 정도는 좀 외워서 바로바로 적용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장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관련된 예제 문제들인데 사실 요거는 미리 다뤘던 것들이라 유형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풀어보세요. 나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지서회를 동시에 던질 때 첫 번째 나누는 는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 여기서 또는으로 연결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합이 5가 되는 경우와 합이 10이 되는 경우가 겹치는 게 있니? 당연히 없겠지, 그지? 그래서 5가 되는 경우 순서상으로 쭉 나열해보고요. 몇 개, 예를 들면 3개 나왔어.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가 쭉 나열해보면 한 4개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은 합쳐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대요.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4, 8, 12, 16, 20 이렇게 쭉 갈 건데 주사위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1부터 6까지거든. 그러면 합해봐야 12까지야, 그지? 그러니까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각각을 구해서 그 경우의 수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에 대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첫 번째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 약수 개수 구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소개가 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니? 어떻게 구해? 약수 일일이 나열해? 소인수분해 해서 소인수의 지수를 보고 지수에 플러스 1씩 해서 곱한다였죠, 그죠? 요거 사실 순열 조합할 때 선생님이 요 경우의 수 셀 때 요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더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드렸고 또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것까지도 했었어요. 기억나니? 약수들의 합은 어떻게 했었어? 했던 거 혹시 기억해? 그래? 그럼 지금 할게요. 요거는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여기 소인수분해는 여기 해놓은 거 이용할게요. 144는 2의 4제곱과 3의 제곱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사용할게. 2의 4제곱과 3의 제곱으로 이제 소인수분해가 되면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가져와서 쓰면 되잖아, 그지? 약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쓴다라는 거는 얘 지금 2는 소인수 2는 안 쓰겠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여기 3도 3을 2개까지 쓸 수 있는데 1을 쓴다는 얘기는 3을 안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 곱하기 1 하면 1. 1은 모든 숫자의 약수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의 개수는 거듭제곱 4개만큼 쓸 수 있고 3은 거듭제곱 2개만큼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표에 나오는 요 녀석들이 다 약수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1부터 쓸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겠구나. 1은 2의 0제곱, 세로의 1은 3의 0제곱이라고 표현해 놓으면 지수가 4까지, 위치 2인 지수는 4까지인데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개인 거야. 맞지? 3도 지수는 2지만 0부터 시작하니까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는 가로 5개, 세로 3개, 그래서 15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약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약수의 합. 표현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표현을 살짝 바꿔서 적어봅시다. 여기는 1, 여기는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바꿔볼게요. 밑에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패턴을 쭉 보고 점점점점 3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세 번째 줄은요. 3의 제곱 곱하기 1 똑같은 패턴으로 3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개가 되는 거예요. 하면 이거 합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구성을 가져갈 거냐면 요렇게 합하고 요렇게 합하고 요렇게 합한 다음에 요렇게 합할게요. 알겠지? 그럼 다 합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합을 적용해 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더하기 자, 두 번째 것도 합할 건데 여기서는 공통으로 곱해지는 게 다 3이잖아. 그치? 3을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 거도 3의 제곱을 묶어내면 똑같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똑같이 들어있는 게 요 녀석들이란 말이야. 공통인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묶어내면 이 식은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쭉 좀 생략할게요. 이 4제곱까지를 묶어낸다 그러면 첫째 줄은 다 나갔으니까 1이고요. 두 번째 줄은 더하기 3, 세 번째 줄은 3의 제곱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결론이야. 어떻게 생겼니?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로 가지고 있는 2와 3이 있었는데 그것의 거듭 제곱이 여기 끝에 다 들어있지, 그지? 1부터 시작해서 그 거듭 제곱 다다를 때까지 하나씩 늘려가지고 다 더해 놓은 덩어리 하나. 맞죠? 그래서 2는 4제곱까지 하나. 3은 3의 제곱까지니까 제곱까지 하나. 이렇게 두 덩어리를 곱하면 그게 약수의 합이 됩니다. 알겠죠? 챙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A 더하기 B 곱하기 LMN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XYZ 더하기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가 다 다르다,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걸 전개하면 하나씩 붙잡고 분배 해가지고 전개를 할 건데 생기는 항의 개수는 서로 다른 항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동류항은 동류항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동류항이 나오겠니? 문제가 다 다른데? 없죠, 그죠? 전개하는 족족 다른 항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관로에서 A 또는 B를 선택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A를 선택해서 전개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해서 전개할 수도 있잖아, 그지? 몇 가지? 여기는 두 가지의 경우 선택권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관로에서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마지막 괄호에서도 3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전개한다 하면 앞에 괄호에서 하나 선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괄호에 L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X를 선택하면 A 곱하기 L 곱하기 X라는 항이 하나 딱 결정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에서 다 선택을 해야 끝나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알겠지?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지금 문자가 달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풀어보자. 축구 승부차기에서 5명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거는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5명 줄 세우기 유형이에요. 보자마자 얘는 뭐다? 5팩토리얼.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죠? 5팩토리얼은 아까 정리했지만 120이다. 정리를 해주시고, 자, 회원이 10명인 동아리에서 대표 1명과 총무 1명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대표와 총무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르다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순서를 생각해서 순서 있게 뽑는다는 얘기인데 왜 이게 순서 있게 뽑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대표 자리와 총무 자리가 있어. 대표 자리와 총무 자리가 있어. 그런데 지금 10명이 대상인데 대표 자리에 A를 뽑고 총무 자리에 B를 뽑는 상황과 대표 자리에 B를 뽑고 총무 자리에 A를 뽑는 상황. 자리만 놓고 보면 지금 A, B를 바꾼 상황이잖아, 그치? 그런데 대표가 A가 되고 총무가 B가 되는 경우와 대표가 B가 되고 총무가 A가 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이거는 다른 경우로 보고 다르게 세야 된다는 얘기야. 즉, 순서가 존재합니다. 맞죠? 얘네들이 바꾸는 게 존재한다. 그냥 뽑아 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순서 있게 뽑는 거야. 알겠지? 해서 정리하면 자격이 다른 사람을 뽑는 거는 항상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다. 이렇게 순열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거니까 10 퍼뮤테이션 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됐니? 혜원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해? 그렇지. 이거는 10 곱하기 9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다음 이웃한다 유형인데요. 많이 봤을 겁니다. 혜원아, 이웃한다 유형은 뭘 해야 되죠? 이웃한다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붙어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하게 됐어? 응? A씨를 이웃하게 할 거래요. 붙여놓고 움직이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묶어주자라고 했어요. 이해되지? 붙여놔야 이웃하니까. 따라서 묶고 시작을 하자. 그러면 A, B, C, D를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A, C를 묶어놓고 남은 문자가 B, D입니다. 그래서 마치 묶음 요 녀석을 하나의 덩어리라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3명을 나열하게 되겠죠? 3명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열하는 중이니까 얘네들도 묶어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줄 서는 여기 묶음안에서 줄 서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야? 2명 줄 세우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순열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넘어가자. 그 다음에 조합으로 가보죠.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래요. 와, 자격의 차이가 없어. 4명만 뽑으면 돼.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9명에서 4명 뽑는다? 9C 4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아야 된대요. 그러면 쪼개서 뽑으면 되지. 맞지? 그래서 얘는 남학생이 5명 있으니까 5명 중에 2명 뽑고요. 아직 안 끝났어. 동시에 곱한다. 그 다음에 여학생 4명 중에 2명을 뽑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외워놨던 5C는 10, 4C는 6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렇죠? 두 번째, A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요. 와, 뭔가 복잡한데 일단 일렬로 세우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A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야 돼. 줄 세우는 건 나중에 하자. 뽑기만 하자야. 근데 AB는 포함시켜야 되거든?
8명 중에 2명 A, B를 제외하면 6명이 남았다, 그치? 그러면 6명 중에 몇 명을 더 뽑아내야 돼요? 총 5명을 뽑아야 되는데 A, B는 뽑을 거거든. 뽑아놨거든. 그러면 3명만 더 뽑아오면 되겠구나. 근데 이거는 지금 줄을 세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렬로 세워야 돼. 지금 몇 명 뽑혀 있니? 5명 뽑혀 있지. A, B 그리고 3명 이렇게 뽑혀 있잖아, 그지? 5명 줄 세우는 방법은 5명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 5팩토리얼 120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A, B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을 고민해 보래.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A, B는 이렇게 뽑아놨고 나머지 3명을 이렇게 뽑을 거란 말이죠. 5명 뽑았어. 그래서 여기 3명을 뽑는 게 63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얘네들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A, B를 이웃하게 해서 줄 세울 거래. 묶어주자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합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순열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이거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때 4명 줄 세우는 거랑 같으니까 4팩토리얼로 시작을 해서 A, B가 이 묶음 안에서 순서 바꾸는 게 있으니까 2팩토리얼 또는 뭐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 경우의 수는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5명을 구성해 놓고요. 방금 했던 대로 A, B를 이웃해서 줄 세우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가죠. 자, 오늘은 이 원순열이라는 것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순열의 개념을 집어넣을 건데 와, 제목이 원순열이야. 원순열.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원순열이라는 것은 일단 시작은 서로 다른 것을 아까 서로 다른 n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뭐 항상 원이야 그런 건 아닌데 원형으로 배열한대요. 이게 돌아가는 형태로 배열을 한대. 그럼 여기서 원순열의 이제 핵심은 회전에서 같은 모양은 같다고 본다. 다른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나의 경우의 수로 보자. 이게 원순열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원순열의 경우의 수가 n-1 팩토리얼이라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잘 봐. 밑에 있는 건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다른 예제로 가볼게요. 4명 ABCD가 있어요. 원탁에 이렇게 앉힌다라고 했을 때 잘 봐. 여기 자리에 A를 앉히고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여기는 반시계 도전에 반시계 방향으로 갈게요. 반시계 방향 첫 번째에 B가 앉아 있고 그 옆에 C가 앉아 있고 그 옆에 D가 앉아 있어요.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원순열이라는 게 얘네들을 회전했을 때 위치가 같으면 같은 걸로 보겠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만 옮겨 볼게. 그럼 뭐냐면 A, B, C, D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게임을 하는 거야. 우리 왼쪽으로 한 칸씩만 옮겨 볼까? 약간 멍청한 게임인가? 왼쪽으로 한 칸씩만 옮겨 봅시다 라고 하면 A는 여기로 가고 B는 여기로 가고 C는 여기로 가고 D는 여기로 가겠지. 그 그림 요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이런 경우는 결국은 A 맞은편에는 C가 앉아 있고 A 오른편에는 D가 앉아 있고 A 왼편에는 D가 앉아 있는 상황이 똑같지. 그치? 또 한 칸씩 옮기면 이렇게 되는데 A 정면에는 C가 앉아 있고 A 오른쪽에는 B가 A 왼쪽에는 D가 앉아 있어. 똑같지? 또 한 칸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데 A 정면에 C가 앉아 있고 A 오른쪽에 B, A 왼쪽에 D. 똑같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취급을 하자고요. 이해되니?
이게 원순열이야.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해보죠. 일단 4명이 있으니까 원탁에 앉히면서 순서를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원순열 4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가 중복되고 있니? 4가지가 중복되고 있지. 하나, 둘, 셋, 4개가 한 가지로 쳐야 되거든. 4가지가 중복되고 있으니까 4로 나눠야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가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회전을 했을 때 같은 모양이 몇 개가 나오는지 이거를 찾아주는 게 원순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훈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런데 항상 원에서만 할 거냐? 그건 아니고 뒷장에 이제 뭐 사각형에도 앉혀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예시 한번 볼게요. 6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삐딱하네. 6개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앉히는 방법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기준이 되는 6명 중 한 명 A를 여기다가 앉힌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 앉았을 때 어떤 그룹을 앉겠죠, 그죠? 근데 그 구성 그대로 A가 한 칸씩 한 칸씩 옮겨가면 그거 다 중복이지. 여기는 몇 가지 경우가 오는 거야? 6가지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가 돼요. 맞죠? 그러면 원탁이라는 걸 나중에 생각해서 6명의 학생을 줄 세운다면 6팩토리얼이 될 건데, 그치? 6가지가 중복되니까 그거 한 가지로 쳐야 되거든. 그래서 6으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6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일반화를 하게 되면 n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원탁 없이 줄 세우면 n 팩토리얼이 되는데 n개의 선택이 다 중복이겠지, 그치? 그러면 n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게요. 이렇게 되겠네. n명을 원탁에 앉힌다라고 하면 원탁 없이 n 팩토리얼 줄 세웠는데요. 그런데 n개가 중복되니까 n으로 나누면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치? 이게 기본 원순열 공식이야.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예시 좀 더 볼게. 6명 중에서 뽑힌 4명의 학생이 원탁에 앉아야 된대요. 그러면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라면 앉히는 거는 조금 있다가 하고 6C4 이렇게 뽑아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나열하는 게 4팩토리얼인데 원탁에 앉히니까 나누기 4 이렇게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요만큼의 개념이 6P4야. 6명 중에 4명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를 6P4라고 한 방에 써도 되는데 이 말대로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원순열 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순열은 기본 개념은 이렇더라.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해서 근데 원순열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해서 아래쪽에 예시를 하고요. 쌤이 좀 방식을 다른 걸로 설명해 드릴게. 자, 방금 했던 6자리가 있는 중에 원순열 안 치면 뭐라 그랬지? 6팩토리얼 나누기 6가지 경우 중복 나누기 6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상황 봐봐.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이고 각편에 2자리씩 이렇게 있어요. 정삼각형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돌리면 도형이 똑같잖아, 그치? 이해되니? 돌렸을 때 도형이 똑같으면 그것도 같은 걸로 보자라는 거야. 이것도 원순열의 일부분. 그렇다면 봐봐. 여기 지금 까만색을 표현해놨으니까 1번이 한 사람이 여기에 앉혔어요. 그치? 그러면 이게 돌아갔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로 가? 돌아가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현해 놓으세요. 여기로 돌아가겠지.
이거 삼각형 전체를 회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괜찮니? 여기로 가. 그 다음에 또 회전을 하면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지. 이해되니? 2번을 회전시키면 여기로 가고 4번을 회전시키면 여기로 간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한 변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두 녀석은 회전하면 이쪽으로 가고 회전하면 이쪽으로 가요. 맞지?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둘을 한 쌍으로 봤을 때 얘 회전하면 여기로 가고 얘 회전하면 여기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덩어리라고 봤을 때 겹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니? 하나, 둘, 세 가지가 되겠죠. 굉장히 요거를 그냥 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색깔 칠한 걸 빨간색 칠한 걸 하나 하면 한 칸 돌리면 얘고 한 칸 돌리면 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세 명을 이 삼각형 탁자에 앉힌다라고 하면 세 명 원순열과 같은 거야. 맞니? 그럼 세 명 원순열은 3팩토리얼에 하나, 둘, 세 개가 겹치니까 3으로 나눠서 2팩토리얼 이렇게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지금 우리 몇 명 해야 돼? 6명 해야 되거든. 그래서 6명을 둘둘둘 이렇게 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탁 개념 없이 그냥 앉히면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6팩토리얼.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요거 두 명이 똑같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중복이야. 그래서 나누기 3.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조금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하고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해줄게. 자, 그래서 여기 예제 봐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정삼각형 했듯이 정사각형 경우도 이렇게 돼요. 여기 두 가지가 있지, 그지? 여기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한 덩어리라고 본다 그러면 요거를 회전했을 때 여기로 가고 요거 회전했을 때 여기로 가고 요거 회전했을 때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중복이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중복이야. 그래서 총 8자리니까 이 녀석은 8팩토리얼에 쭉 앉혔어요. 그치? 8팩토리얼에 쭉 앉혔다가 뭘 하면 되지? 중복되는 개수만큼 나누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눕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정사각형 말고 이 녀석 한번 봅시다. 얘는 이 녀석을 돌리면 표현해볼게. 이 녀석을 회전시키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이 여기 있단 말이지. 긴 변에 붙어있는 녀석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이제 돌렸을 때 겹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짧은 변에 있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돌렸을 때 겹치는 부분이 이 녀석이야. 그럼 이거는 정사각형과 비교했을 때 정사각형은 똑같은 모양이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네 가지가 중복인데 여기서는 돌려서 중복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돌리면 두 가지. 얘가 돌아가면 얘도 돌아가니까 둘로 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점선을 그어 놓은 게 몇 가지 경우에 돌려서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는지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세트니까 돌려서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겹치는 부분은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전체 지금 탁자에 앉힐 때 그냥 순서만 생각해서 앉히면 8팩토리얼 이렇게 될 건데요. 그때 겹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은 아까 했었죠. 이 두 가지가
돌리면 여기, 돌리면 여기. 그래서 세 가지가 중복되니까 6명 앉히고 난 다음 세 가지 중복 나누기 3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바뀌면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런데 쌤이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기준 잡기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 잡기. 지금 원순열에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회전을 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 잡기라면 기준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회전을 멈추게 하는 장치야. 기준을 탁 박아 놓으면 이제 회전이 멈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위에 있던 그림을 한 번 더 다시 그려볼게요. 정사각형일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자리를 마련해 놓을게요. 어디든 괜찮아. 어디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나는 요 녀석부터 잡아볼게요. 기준 한 가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회전해서 얘랑 겹치는 거는 기준에서 배제를 할 거야.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를 잡나 회전해서 요 녀석이 되는 거잖아. 여기를 잡나 같은 기준인 거니까 회전했을 때 똑같으면 같은 걸로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가 여기를 잡는 거나 여기를 잡는 거나 여기 잡는 거나 여기 잡는 거나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나머지 기준들은 다 중복이라서 제외해 봅시다. 돌리고 돌리고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여기 맞나? 돌리고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말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다 회전했을 때 색깔 칠한 부분이 다 겹치는 부분이지, 그치? 괜찮나요? 제외했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군.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 이 탁자를 전체를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도 기준으로 하나 잡을 수 있겠어요. 다른 색깔로 할까? 요 녀석도 하나의 기준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를 회전했을 때 겹치는 게 요 녀석, 요 녀석.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겠죠. 하면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자리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기준 잡을 수 있는 거 두 군데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금 8명을 여기다가 앉힐 건데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누구든 여기 와서 한 명이 탁 앉는다고 생각해봐. 이 두 자리 기준 중에. 탁 앉으면 이제 그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몇 명이 앉고 왼쪽으로 몇 명 앉고 오른쪽 뭐 한 칸 옆에 두 칸 옆에 누가 앉는다 정면에 누가 앉고 이렇게 누가 앉는다는 게 다 결정이 되지. 그러니까 기준에다가 어떤 사람 한 명 탁 앉히면 이제 회전이 멈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회전을 멈추게 하는 장치가 하나, 기계가 있는 거고요. 그럼 10명 중에 한 명을 탁 앉혔어요. 몇 자리가 남았지? 7자리 남았지. 7자리는 7명이 앉기만 하면 돼. 왜? 이 사람이 회전을 멈춰놨기 때문에 이 사람 오른쪽에 앉을래? 두 칸 오른쪽에 앉을래? 정면에 앉을래? 이게 다 결정되거든. 그래서 나머지 7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줄 세우기 하면 돼요. 구분된 자리에 앉힐 거니까. 그래서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되더라. 결론은 똑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한번 볼게요. 둘둘인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8명인데 기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래요. 짜자자잔. 여기서 출발하면 얘는 회전하면 이쪽으로 못 가지. 얘랑 같은 게 어디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회전해서 겹치는 애는 그 녀석이야. 안 돼. 그리고 다시 회전하면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이게 전부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기준으로 하나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 회전하면 여기로 가겠지, 그지?
회전하면. 그래서 이 녀석은 또 기준이 안 되겠다. 됐나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녀석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이 녀석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회전했을 때 겹치는 녀석이 여기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 녀석이야. 안 되겠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얘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회전했을 때 겹치는 녀석은 이 녀석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색깔 칠해진 부분이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이거는 4가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4자리 중에 한 명의 자리를 탁 잡았어. 그러면 나머지 7자리는 걱정 없이 나열하면 되겠다. 700도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복잡해질 때 접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정삼각형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기준 잡기 한번 해볼게요. 왼쪽 위에 이 녀석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돌렸을 때, 회전했을 때 겹치는 녀석, 요거 제외. 그 밑에 걸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요거 제외. 끝났어요. 그러면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은 2군데고요. 2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한 명을 안 치면 나머지 5자리는 걱정 없이 나열해서 안 치면 되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순열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원순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필수 예제 1번으로 가볼게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 8명 원순열이니까 8명 원순열은 8 빼기 1 팩토리얼이니까 7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런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한대. 와, 이웃한다는 유형을 또 만났네요. 이웃한다라고 하면 묶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묶어야 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묶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원을 그려놓고요. 남학생 5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학생 3명은 뭐 세모로 하고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해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8명 원탁에 앉히는 경우는 700조리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웃시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가지를 묶어주자. 그래서 우리 순열에서도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묶어가지고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그 안에서 줄 바꾸는 걸 생각했었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보면 몇 사람이라고 보면 되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묶음 하나, 총 6명을 원순열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해되니? 그러면 6명 원순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 그렇지. 5팩토리얼. 그런데 안 끝났어. 왜? 여기 이웃하는 모양 안에서 여학생 3명도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이미 원순열을 반영을 해가지고 회전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여기 덩어리 안에서 3명이 줄 서는 방법은 그대로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이렇게 가면 되겠고, 2번째 보자. 이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래요. 그러면 순열에서 다뤘던 것도 생각해보자고.
이웃하지 않게 할 때는 어떻게 썼냐면 이웃해도 되는 대상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학생 3명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남학생 5명부터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그릴게. 하나, 둘, 셋, 넷, 5명 남학생을 원순열로 안 쳐요. 가 되겠죠, 그죠? 예원아, 5명 원순열 안 치는 방법은? 그렇지, 4팩토리얼이죠. 이 4팩토리얼이 남학생 5명 원탁에 안 치는 방법이야. 이제 여학생 3명을 여기다가 안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웃하지 않게 하라고.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이야. 맞지? 여기 몇 자리가 있습니까? 5자리가 있지. 5자리 중에 몇 자리를 선택해주면 돼? 3자리를 선택해주면 돼. 그런데 이때 3자리를 선택할 때 원순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니? 돌아가는 거는 이미 남학생들이 해결을 해놨지.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앉는지만 중요해. 그러니까 5자리 중에 3자리를 선택만 해주면 선택해서 앉혀야 되니까 누가 앉을지는 정해줘야 되죠. 이게 순서 있게 뽑는 거야. 그래서 5자리 중에 순서 있게 3자리를 선택해주면 돼. 그래서 원순열에서도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유형을 적용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필수 예제 2번으로 가보면 요 녀석들이 이제 아까 기준 잡기를 하면 쉬워진단 말입니다. 잘 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세세요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아까 회전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데 말이 좀 이상했는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게 원순열 개념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기준 잡기로 바로 가볼게요. 어떻게 되냐? 내가 만약에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싶어. 그러면 돌렸을 때 겹치는 건 다 빼야 되겠죠. 돌렸을 때 겹치는 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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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 빠져야 될 거예요. 그 옆에 거를 기준으로 잡고 싶어요? 그러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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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어. 괜찮니? 그래서 기준은 2가지. 그리고 이제 걱정 없이 기준 둘 중에 한 명을 여기 앉혔어요. 나머지 몇 자리가 존재하는 거야? 9자리 존재하는 거야. 그 9자리에는 그대로 앉히기만 하면 되니까 9팩토리얼. 끝.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유형이 중요하니까 조금 더 풀어볼게요. 밑에 19번에 1번 보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기준 잡기를 먼저 해볼게요. 짧은 변부터 한번 가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날아가야 돼. 돌렸을 때 겹치는 애는 기준에서 배제, 제외.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회전했을 때 이 녀석이랑 겹치니까 배제. 자, 이제 가로축으로 가볼게요. 가로축으로 가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제외되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제외되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제외돼요. 그래서 아까 책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놨던 거야. 자, 근데 우리는 기준 잡기로 가기로 했으니까 몇 가지? 5가지. 맞죠? 5가지 기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뭐 임의의 한 명을 여기다가 뿅 앉혔어. 그러면 이 사람 기준으로 이제 회전이 멈춘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거 전체 몇 자리지? 10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나머지 9자리는 앉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곱하기 9팩토리얼. 이렇게 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번 봐요. 얘도 기준 잡기를 해보면 자, 요거 돌리면 얘가 날아가겠지. 얘가 날아가겠네요. 중간에 거 돌리면 중간이 날아가겠지. 맨 위에 거 돌리면 요게 날아가겠지. 그래서 기준은 3가지가 되고요. 한 자리에
뭐 여기에 뿅 이렇게 기준을 안 쳤다라고 하면 회전이 멈췄으니까 하나, 둘, 8자리에 나머지 사람들을 앉히면 돼요. 8팩토리얼. 여기도 볼게요. 12명이 앉힙니다. 다 하는 거네, 그지? 12자리가 있으니까. 12명을 앉히는데, 이제 좀 익숙해질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돌아가면서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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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또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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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고 되니까, 이거 나머지는 다 기준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기준은 두 가지야. 그래서 12자리 중에 기준이 되는 둘 중에 한 군데를 뿅 이렇게 앉히면 나머지 11자리는 그대로 앉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11 팩토리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 가지 두형 있을 때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기준 잡기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더 해볼까요? 4개의 영역을 4가지 색깔로 칠하는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곳으로 본대요. 이게 회전에서 같아지는 게 누구냐면 요 녀석이란 말이야. 정삼각형. 그래서 얘는 이런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회전만 봤을 때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명, 한 명, 한 명 안 치는 상황이랑 같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왜냐면 여기 색깔을 칠했는데 돌리면 똑같으니까. 여기 안 쳤는데 돌리는 건 똑같은 거니까 상황은 이런 거랑 똑같다. 그런데 다른 거는 뭐냐면 이게 색깔을 칠하는 거다 보니까 안쪽에 여기 거꾸로 되어 있는 여기 삼각형에도 색깔은 칠하긴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봐봐. 4가지 색깔 중에 일단 가운데에다가 색깔을 하나 칠해 봅시다.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가능하지? 태어나 몇 가지 가능하니? 여기 4가지 가능하지. 뭐 4가지 이렇게 쓸게요. 4가지.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을 칠할 건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옮기면 회전했을 때 다 겹치는 위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서로 다른 색깔이니? 각 영역에 한 가지 색깔을 칠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3가지 색깔을 3군데다가 칠해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면 겹치는 거니까 원순율로 칠하는 거겠지. 색깔 3가지, 3군데 칠하는데 원순율로 칠해야 돼. 이게 뭡니까? 기준 잡기를 또 해보면 얘가 기준이면 나머지는 다 탈락이야. 괜찮죠? 그래서 기준은 한 가지니까 이렇게 해볼게.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근데 색깔은 아직 덜 칠했어. 동시에 기준 잡기를 하면 기준은 한 군데밖에 없고 한 군데에다 안 치면 나머지 2군데는 내 마음대로 칠하면 되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3개 원순열이라서 2 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밑에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봐봐. 21번 이렇게 육면체가 7개예요. 붙였는데 여기다가 7개 각각의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 안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정 가운데를 칠하면 여기는 7개를 칠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칠하는 건데 여기 칠했던 게 여기 오면 겹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원순열. 6개 원순열 5팩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5팩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괜찮죠?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